아이고 이거 우리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건지 입틀막 되는 건 아닌 건지 말하자면 허위정보건절법, 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카톡까지 검열당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정권에 대한 비판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진중 교수님, 이 가짜뉴스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 이른바 허위정보건절법, 입틀막법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래 옛날에는 이제 그 국힘에서 이런 법 만들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막았던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민주당은 말이 리버럴 정당이잖아요. 리버럴 정당은 뭡니까? 표현의 자유를 목숨처럼 아는 게 리버럴 정당이에요. 자유주의 정당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뒤집히고 오히려 지금 완전히 역전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자유주의적 입법을 계속 해왔던 네. 거고 오히려 이제 국힘에서 그걸 반대하는 이제 상황이 온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국힘이 대승을 해서 과반을 얻는다. 예. 그다음에 국힘이 만약에 뭐가 됩니까?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어디로 민주당을 향한 칼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입법을 했을 때는 내가 영원히 집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음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권력을 뺏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뭐가 이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는 겁니까? 영구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이런 사업자에게 온갖 의무를 다 부여했거든요. 이른바 허위 날조 뭐 조작 뭐 이런 정보가 나오면 알아서 미리 삭제를 하게끔. 예. 그다음에 이걸 갖다 어기게 되면 뭡니까? 벌금이 나가는데 나중에 10억까지도 가고 과징금이 가고 이런 거고 이용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이른바 가중 손해배상 예. 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게 왜 이걸 삭제해야 되는지 그 판단 이유하고 그다음에 증빙 자료하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사람 이름하고 주소, 연락처 이런 거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는 그걸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은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게 바로 뭐냐면은 조작 허위 정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조작 허위 정보라는 건데 이게 애매모호하는 겁니다. 무엇이 조작 정보고 무엇이 허위 정보인가 이거 판단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이걸 갖다가 누군가 피해를 본 사람이 법원으로 가져가면 법원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인종이나 종교나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예. 이건 당연히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바로 그거예요.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출발점이 뭐였느냐? 최민희가 이거 발의한 거 아닙니까? 예. 최민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황당한 거거든요. 어. 연합술 파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예. 근데 쟤는 있었다가 사실이에요. 아. 우리는 없었다잖아요. 예. 내가 없었다고 쓰잖아요. 삭제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판단하냐라는 건데 이 판단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투명성 센터라는 데 맡겨놨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재단인 무슨 투명성 센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투명성 센터가 얼마나 안 투명할 줄 알잖아요. 그다음 센터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주변부. 예.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처리하는 조잖아요. 왜? 예.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 앉아가지고 그렇게 판단. 얘네들한테 맡겨보세요. 그럼 누가 판단해? 야, 연합술 파티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쟤네들은 뭐라고 판단할 겁니까? 있었다가 사실이고 없었다가 허위라고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럼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송금 했어 안 했어? 이 법원에서 판단까지 난 거거든. 근데 쟤네들은 대북 송금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쟤네들 입장에서는 대북 송금이 있었다가 허위가 되는 거예요. 이 호남이 누구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 판단을 갖다 원래는 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법원보다 더 위에다가 그 판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혐오라는 것도 문제거든요. 뭐가 혐오 발언인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었노? 무섭노?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혐오 발언이에요. 노무현 폄하 혐오 그렇죠. 발언. 혐오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황당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뭡니까? 그 고소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판사가 마음대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내에서는 피해가 입증 안 돼도 그냥 5천만 원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한마디 했다가 그냥 5천만 원 물어놔야 되고 진중권 5천만 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준에 뭐가 허위냐 날조이냐. 지금 이걸 갖다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뭐가 혐오 발언이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기회 걸면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헌법에서 말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전 검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글을 올리게 되면 그걸 나중에 사후에 뭘 하거나 그렇죠.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법원에 가져가거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일단 딱 보면 무조건 올라오는 족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사전 검열이잖아요. 사실상 사전 검열의 의무를 갖다가 사업자한테 지우는 거예요. 사업자들 같은 게 문제 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안 원하죠. 삭제한들 지들이 뭐 할 거야 유저가. 예. 근데 삭제 안 하면 뭐예요? 정부는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무슨 어떤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삭제할 거란 겁니다. 심지어는 갖다 인공지능에다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애초에 못 올라오게.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판단을 누가 할 건가? 투명성 센터. 어떤 놈들인지 알죠. 이름은 상당히 투명하네요. 그렇죠. 이 어떤 놈들인지 알겠죠. 어떤 놈들이 이걸 갖다 할지 운영할지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에 따르면 지금 연어 회수풀 파티를 있었다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허위를 갖다 뒤집어 놓는 놈들이거든요. 이런 놈들한테 이걸 맡겨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결국 정부가 뭐예요? 다 잡고 국민들의 언론을 예.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의원이 그 얘기하죠.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처럼 활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스스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애초에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이득은 누가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득 보죠, 당연히.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이득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야가 또 공평히 적용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이 투명성 센터. 얘들 분명히 편파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다음에 정권 바뀌게 되면 이게 그대로 칼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이런 게 최근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배재고 야구 논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또 새롭게 불거진 게 교수님 이거예요. 리센느. 예. 리센느라고 하는 여자 아이돌 그것도 중소기획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들의 동영상에 대해서 이른바 경남 MBC의 한 PD라는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과 이름까지 똑같습니다. 한자까지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리센느의 원희가 말 그대로 거제 출신입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데 무섭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서 무슨 노 뭐하노 무섭노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 발언이다. 그런데 분명히 이 경상도 사투리로 밥 먹었노 이거 묻거든요. 밥 묵노.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 조국 이 전 대표가 이걸 가지고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 발언 어쩌고 저쩌고 또 이른바 김부장이라고 하는 최근에 정말 초히트 지금 시리즈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5분 23초가 나오는 걸 놓고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데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사투리도 못 쓰는 남조선 대관호 검열사의 무섭노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뭐였냐면은 그 예. 덕산 제거라고 있었어요. 카라멜 땅콩 카라멜. 카라멜 딱 그래가지고 그게 과자인데 과자가 어떤 카 레이서가 이런 표정이거든. 근데 이게 딱 보니까 한반도 지도를 좀 닮은 거야. 예. 근데 여기 벨트가 있잖아요. 예. 벨트에 또 버클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땅굴을 의미하는 거야. 간첩들의 신호야. 그다음에 그때 이제 김추자라고 가수 있었잖아요. 예. 그분이 춤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잖아. 이게 추니까 자기들이 못 본 춤이거든요. 야, 이건 또 북한에 보내는 신호야.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벽산제관가 거기서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건 덕산제가 덕산제가 거기서 그걸 갖다 뭐 포장도 가리하고 막 난리난 적이 있거든. 그때 광고도 내서 상관없습니다. 해명 광고들. 야, 그게 언제적 일입니까? 70년대이거든요. 그 멘탈리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노자 하나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서 예. 코미디는 뭐냐 하면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그 탱크데이하고 또 뭐였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예. 탱크데이. 예. 그때도 무신사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MBC가 막 이렇게 비판했는데 MBC도 예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탱크 얘기하고 예능에다 그걸 넣었어요. 예? 그다음에 뭐 탁 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것도 막 나와요. 예능에다가 자기들은 썼거든. 예. 그런데 딴 사람들이 쓰면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또 보니까 그 PD도 그 전에 만든 프로그램들 보니까 자기도 노노 잔뜩 넣어놨더라. 뭐 했노. 이런 사람이 한 예능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돌, 젊은 아이돌, 아주 어린 아이돌 스타인데 예. 이 친구가 무슨 일베의 세계관을 갖고 있겠어? 아니면 정치적 배경이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요. 전혀 아닌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상상력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다 옛날에 70년대 완전 반공 예. 이른바 집단 히스테리였잖아요.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런 가운데서 김추자의 춤도 이걸로 보인 것처럼 이렇게 걔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붙은 노자 하나 붙였다. 그것도 경상도 사람이 노자 붙인 걸 가지고 그 난리 바가지를 쳤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열화를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걸 했던 사람들이 5.18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철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능 PD들도 그거 썼잖아요, 막. 그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적 밈처럼 그냥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썼다가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됐냐면 그 배후에 정용진이 있고 정용진은 멸공 얘기했고 이러니까 일베고 이렇게 몰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난리 바가지 쳤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스타벅스 가는데 아니 니들이 뭐 5.18 기념하는 건 좋은데 니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건 니들의 자유야. 그래. 스타벅스에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너희들의 자유야. 근데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스타벅스 갈래. 라고 했는데 간 나까지도 5.18을 조롱하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이건 못 참겠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층위가 있는데 무조건 그거 하면은 무조건 다 이거야. 몰아붙이는 이 멘탈리티 장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올린 글을 보니까 반성 안 하더라고. 끝까지 잘했대. 큰일이네요. 예, 큰일이죠. 교수님 끝으로 이런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2030 세대들의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정말 짜증 진절머리가 난다. 배재고 야구부와 강주 제1고 사이에 이런 상황이 정치권이 막 짓밟고 또 지디기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배제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냐 스포츠맨십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이런 거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린 소년들이잖아요.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코치는 뭐 했고 감독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애들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걸 갖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애들을 갖다 5.18 혐오자 아마 애들 그런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상대를 놀리겠다는 요 정도 생각 진짜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을 갖다 해가지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내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진보든 보수든 교육의 효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처벌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이상한 놈들 있잖아요. 손가락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게 남성 혐오니 뭐 이래가지고 미친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자 하나 붙였다가 바들바들 떠는 놈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앉아가지고 주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혐오 맞다라고 옹호하라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진숙은 또 뭐 했습니까? 예. 화환을 화환을 보내요. 그게 뭔 잘한 짓이라고. 정치권들이 나서 지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